2023년도에 몽골로 이레딩 몽골에 1년 동안 파견 다녀온 문재원이라고 합니다. 와. 어디에 있다 오셨죠? 몽골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울란바토르 네, 수도죠. 수도에 있었어요. 수도. 파견된 곳이 어디셨죠? 게르 구역이었습니다. 게르구요. 네, 채츠다라고 19동 울란바토르 네. 19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란바토르 19동. 네. 울란바토르 바양즈르후구 19동. 19동. 네. 울란바토르 바양주르구 19동을 지칭하는 게 채츠. 또 뭐가 많을 텐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채츠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동 안에 채츠라는 또 마을. 네. 그럼 다른 마을들이 다 모여서 19동을 이루는 거예요? 그쵸. 그럼 동들이 막 모여서 네. 바양주르구고? 맞아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거주하신 곳은 그냥 뭐 아파트 건물 같은 그런 데인가요? 네, 또 산 곳이랑 또 네. 일했던 그곳은 활동지는 또 달라가지고 동이 달라요. 네. NGO 봉사자는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원래도 국제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뭐 다른 대외 활동만 조금씩 하다가 한번 그 인스타그램 SNS에서 그 KCOC NGO 봉사단에 관한 부스를 인근 대학교에서 한다고 하길래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다가 이쪽 분야를 그러면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네, 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죠. 지금도 계속 개발 협력에 대한 네.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쵸, 갔다 왔으니까 더더욱 네. KCOC가 너무 좋아야 돼. 코이카가 좋아야 돼. 이게 정확하게 상당히 좋아야 돼요. 코이카 사업이에요? KCOC 사업이에요? 코이카 사업. 이거는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이제 위탁 KCOC에 위탁한 네. 그렇구나. 네. NGO 봉사단 관심 있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꿀팁 있어요? 꿀팁이요? 우선 저는 관련 대외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었다는 점이 그래도 좀 뭔가 말할 거리가 좀 네.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좀 많이 웃었거든요? 네. 이게 꿀팁이라면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죠. 뭔가 첫인상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걸 되게 또 좋게 봐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뭔가 웃는 얼굴에서 뭔가 이 친구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뭔가 저 시키면 좀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정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음. 중요하죠. 관련된 대외 활동이 있었다고 하신 거는 어떤 것들 말씀하셨어요? 저 NGO 트래블러 그 굿네이버스에서 굿네이버스. 하던 그거 하나 했었고 또 유니세프 대학생 봉사단 그거 1년 했었고 딱 그렇게 2개 있었거든요. 상당히 탄탄한 경력이. 탄탄한가요? 학부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어서 그런지 관련한 활동들을 좀 학부 때 하셨고 네, 그런 했었죠. 것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관심 그쵸. 있었다고 말하는 게 좀 신빙성이 그런 있구나라고 그런 느껴졌어요. 경력들을 네. 통해서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그렇게 팀장님께서도 이때까지 열심히 싸운 게 있어서 네. 뽑힌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한국희망재단과 네. 함께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희망재단. 네. 은근 뭔가 물론 여기도 이 희망재단도 사실 뭐 종교랑 딱히 막 그렇게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 서명란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은근 NGO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 종교와 좀 많죠. 네,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건 제가 무교라 가지고 네. 좀 편견이라기보다는 좀 네. 쉽지 않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장벽이 느껴지셨나 그런 게 봐요. 있었는데 애초에 그 서명란부터 우선은 좀 중립성이 좀 느껴지고. 네. 그런 거죠. 그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뭐 어디 국가를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제가 좀 아동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무조건 아동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은근 아동기관에서 일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찾던 중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뭐 교육 분야는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막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막 찾고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이 이레딩 몽골이 나왔고 야. 네, 한국희망재단에 신청하게 됐죠. 네, 이 몽골에서 2년 동안 이제 거주할 생각에 좀 뭔가 좀 낯설고 두렵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계속 좀 학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왔었는데 아무튼 어디 멀리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나라만 바뀌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워낙 좀 성격이 무뎌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거 전혀 저는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MBTI가 뭐예요? 궁금해지네. 이이실 것 같은데. 네, 이요? 아니. 카메라 뒤에 있는 선생님이 저래저래. 저 INFJ예요. 아, 아이. 알겠어요. 처음 보는 분들은 다들 E 아니에요 이일 것 이러는데 같은데. 열심히 노력 중인 아이입니다. 오늘 되게 돌아가시면 기절하시겠네. 그 이제 해외에 가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해외 간다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음. 이쪽이니까 네. 해외를 많이 다니겠거니라고 이미 좀 어느 정도 다 마음가짐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거부감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플라이 하는데 네. 해외에 나가야 되지만 이제 네. 외지 타지 생활은 익숙하기 때문에 네.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 되게 긍정적이고 멋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이레딩 몽골 얘기 나온 김에 이레딩 네. 몽골 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레딩 몽골은 이제 로컬 NGO거든요. 몽골의 네. 현지 NGO로서 아동 우리나라 치면은 지역 아동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방과 후에 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도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긴급 지원 이런 좀 많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게르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바로 좀 추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석탄 지원 이런 것도 나가고 또 음식 지원 이런 식량 지원도 나가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고 또 여성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해서 봉제 사업 이제 어머니들 모집을 해서 봉제 사업도 했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1층 저희가 센터가 2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서 주로 이제 사무실도 있고 수업도 이루어지고 그렇고 1층 자리는 수입 사업 저희가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희망재단 같은 다른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자립을 해서 나아가고자 수입 사업도 지금으로서는 옷가게 해서 현지 분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옷을 팔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그곳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또 게르 구역에서 거주하시는 여성분들도 네. 그러면 이제 게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채쯔동에 대한 말에 대한 설명과 네. 그 채쯔동이 게르촌 구역이라고 저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게르촌 구역이 무엇인지 또 직접 보신 네. 게르촌 구역의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게르란 무엇인지도 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게르란 같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네. 이레딩 몽골 센터 아이들은 네. 보통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센터를 이용하는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게르에 대해서 먼저 네. 설명을 드리자면 게르는 이제 몽골의 전통 거주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형이고요.
그래서 뭔가 분리된 공간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원형인 게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인 거죠. 그쵸, 네. 집이죠. 일단 거기서 집이고, 생활하고, 네. 원룸처럼 생겼고 그쵸, 원룸인데 동그란. 동그란. 근데 이제 화장실 네. 시설은 네. 외부에 아, 있고, 외부에다가. 네.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크기는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왜냐면 대가족들도 아. 많이 살거든요. 막 7, 8명씩 사는 집도 있는 경우에는 네. 한 여기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네, 이 정도면 되게 큰 게르예요. 그래요? 네. 모든 가족이 전 대가족이 살아요, 정말. 아. 보통 저희 나라는 보통 이제 4명 아니면 셋이잖아요. 한 아, 가족이. 네. 백가족. 어때요? 거기 몽골은 전체를 말할 수 없겠지만 네, 선생님이 네. 보신 센터 주위에 있는 게르촌의 대부분의 가족 대부분은 거의 기본이 3, 4명씩 선생님. 아이들이 있고, 자녀가 셋넷? 네. 아 자녀가 3, 4이고 부모님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할머니, 네, 조모님도 같이 계시는. 되게 한 번씩 이제 가정 방문 갔었거든요. 센터 아이들 네, 집으로? 네. 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자는 부분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침대가 되게 넓은 침대를 쓰시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 옹기종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개인 공간이 없는. 개인 공간은 아예 없다고 네. 보시면 되죠. 분리된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 동그란. 네, 다 보여요. 네. 뭐 한눈에 어디에 서든 간에 다 보여요. 어린아이들 있는 집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셨을 것 그쵸. 같기는 한데 네, 사춘기 되면 애들은 어떡할까? 그런 집도 맞아요. 혹시 보신 적 네.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 공부는 어디서 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개인 공간이 있대요. 어디?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안 보이고 시각적으로 그렇게 방 형태를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 네. 공간을. 네. 근데 그들은 애초에 그런 집에서 아마 산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원형 형태에서 분리될 수도 없는 그런 거니까 그냥 공간 자체가 그 책상이 놓여진 영역이 그냥. 그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개인 영역. 그거를 내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또. 네, 그렇게. 그러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랑 확실히 개념이 다르다. 이제 게르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네.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있을 건 그래도 다 있습니다, 정말. 음. 그리고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는 좀 남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는 여자들의 공간이라고 정말요? 생각을 되게 흥미롭다. 하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원형인데. 네. 그러니까 구조가 다 그 배치를 배치는 다 비슷해요. 가면은 여기에 좀 그 오른쪽 편에 네. 대부분 주방이라고 일컫는 아. 그런 조리 도구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손님들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걸어요. 이쪽으로 가면 좀 실내인. 남의 집 부엌 안 들어가듯이. 네, 여성들의 아. 공간 이래가지고 아. 침대도 이쪽에 있는 네. 경우가 많고 좀 음. 부엌 네. 옆에 그리고 있는. 왼쪽이 약간 거실 기능 같은. 네, 그렇게 거라는 보시면 될 거야? 것 같아요. 아. 그 공간 안에서도 뭔가 아.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긴 그럼 전기 공급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막 TV 같은 것도 봐야 될 있어요. 텐데. 네, TV는 딱 들어가면 바로 중간에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TV가 없는 막 가정도 엉덩이네. 집 중앙에 TV 두는 거. 네,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따끔만하게라도 좀 TV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를 끓여오는 거죠, 이렇게. 전기줄? 네, 불이 다 연결돼 있는 전복- 거예요? 전봇대에서. 전봇대에 전기줄이 네, 이어가지고. 다. 네. 그러면 똑같이 전기세 내고 그냥 그렇게 하겠네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한 번씩 나가고 인터넷이? 네 전기가요? 네.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또 주기적으로 여름이 되게 짧잖아요. 겨울이 너무 길고 춥다 보니까 모든 공사를 여름에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딱 구역을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온수 이런 거 공사한다고 하면은 한 1, 2주는 어느 지역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온수 공급 중단 그래가지고 저도 막 물 끓여서 샤워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전통 방식으로. 그럼 센터 아이들은 대부분 게르 게르 구역에 사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네 왜냐면 센터가 게르 구역 항공 그 중간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네 99%는 네. 게르 구역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이제 센터가 이루어져 있죠. 하긴 채쯔동 자체가 게르촌 구역이고 맞아요. 네. 그곳 그 센터 애들 걸어와야 될 텐데 네. 아주 멀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너무 멀면은 못 올라가죠. 경사가 딱 이렇게 네. 져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분지 지역이에요. 울란바토르가 네. 그 중앙부에는 시내 도시 네. 도심이라고 네. 일컫는 부분이 있고 네. 조금 올라가는 네. 이 부분이 네. 거의 대부분 다 게르로 아.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게르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가운데는 도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중간에 도심이 있고 네. 또 강이 있어요. 솔강이라고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한강 같아요. 같네요. 네. 아, 여기 남쪽은 또 잘 살아요. 강남 같은 거. 이럴 수가. 좀 많이 평양이라고. 좀 남쪽에는 좀 잘 사는 분들 또 어. 건물도 되게 좋은 건물이 많고 그렇고 이제 또 북쪽에는 아무튼 상대적으로. 중심에 도심이 있고 네. 좀 이렇게 이쪽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게르 구역. 게르촌에 사신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그쵸 걸 맞아요. 겪고 계시고 네. 그러면 약 그 게르촌에 계신 분들은 보통 네. 뭐 그 유목 생활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건가요? 애초에 여기 정착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분들 아무래도 유목민은 계속 옮겨 다니는 아. 거잖아요 시기별로. 네. 근데 몽골도 이상기후 이런 거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조드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연재해 이런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 네. 대부분 그걸로 생계를 이어 나갔었는데 음, 이제 그런 막 너무 추운 겨울에는 또 목축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 이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상경을 한 거죠. 근데 이미 도시나 이런 것들은 다 찾고 근데 인군 그런 목축업을 포기하고 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당장 올라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게르를 짓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울란바토르에서 정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은 그 옆에다가 벽돌집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거를 지어요. 게르에서 조금 더 나아진 형태랄까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각자 분리된 방이 생기고 근데 또 화장실이 없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게르랑 그냥 좀 공간만 좀 분리가 되고 조금 더 따뜻한 좀 더 가옥 형태가 조금 더 네. 튼튼하고. 네, 아. 네. 그런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발전하면 또 이제 더 도심으로 도심으로. 와서 아파트나 이런 데 살 텐데 네 저는 이제 그 게르 구역에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까지만 보고 왔어요. 그까지만. 제가 또 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저의 직원분 같이 함께 일한 직원분도 게르 구역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원래는 게르에 살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벽돌집을 지으셔가지고 집들이를 제가 되게 감독이 축하할 있거든요. 일이에요. 네, 진짜 일이었겠네요. 축하할 아. 일이죠. 네,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럼 게르 구역 사신 분들은 소득 활동은 어떤 네. 업종으로 좀 많이 하세요? 거의 일용직이라고 보면 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채츠 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시장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한철 그렇게 나무 베고 이런 일용직들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안정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또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게르 구역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는 네, 그런 거죠. 남은 일은 보통 남성분들이 그쵸.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여성분들은 보통 어떤 일 음식 여성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일하는 형태를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집 안에서 아이 돌보는 일이 많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만약에 너무 생계가 어려울 때는 두 분 다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뭐 도심이랑 가까 그래서 도심으로 이제 보니까 뭐 네. 가서 뭐 그쵸 일을 하시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되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몽골인들이 쉽게 뭔가를 그만두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일 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또 저 일 했다가 그만두고 나그네 음. 나그네의 음악을 삶이네요. 생각. 좋네. 유머인의 삶. 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제 주요 이제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네. 업무들 어떤 일들 하셨는지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이레딩 몽골에서 애초에 이제 분야가 공공행정으로 파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했던 거는 희망재단과 또 이레딩 몽골이 협력 관계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내줘야 하고 또 보낼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고 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작성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제가 현지에 있는 혼자분 한 명뿐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현지 상황을 좀 전달하는 일을 좀 주 업무로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현지에서 참 좀 잘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원래 제 아동이 제가 관찰을 초반에 했을 때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뭔가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센터 안에 있긴 한데 네. 센터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앉아 있고 센터에서는 그걸 좀 어떻게 규율 있게 네. 관리를 안 했었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선 수업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뭐 부모님을 기다린다던가 이런 시간 그런 좀 짧은 시간이었어가지고 그까지는 센터에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저는 좀 눈에 탁 와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휴게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때 당시 KCOC에서 네. 봉사단원 뭐 활동 지원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동휴게실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죠. 무슨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프로젝트는 또 뒤에 있었긴 한데 네. 그 전에 네. 3월 달이었을 거예요. 네. 좀 초반에 그런 지원을 해주는 1년 전이네요 거의. 그러네요. 네. 네, 활동용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그거를 조금 더 늦춰가지고 프로젝트로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이제 활동 물품도 채워놓고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이제 책들도 있고요. 네. 또 제가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친구들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게임을 가지고 노는 놀이숲 같은. 한국놀이 가르쳤다고 제가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때 윷놀이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네. 비치는 해놓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묻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제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해서 윷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게임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좋아하던가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재밌다고. 근데 잡고 이런 것도 했나요? 그 룰도 있었나요? 네, 그런 거 업고, 네. 잡고 다 했나요? 네, 다 했죠. 제대로 배웠네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저를 막,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현장에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이거까지 해봤다? 아까 끓는 물에 물 끓여서 씻어봤다. 얼굴에 주셔니까 아, 진짜 한국에서 절대 하지 못할 경험이죠. 그러니까요. 또 동일한, 제가 11층에 살았거든요. 네. 또 전기가 나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아, 11층도 왔다 갔다 해보고.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그쵸. 또 비슷하게 전기가 없으니까는 촛불 켜놓고 생활하고. 그냥, 촛불이요? 네. 촛불 켜놓고 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KCOC에서 또 나눠주는 헤드랜턴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고,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네, 그런가 봐요. 그런 상황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마침 넣어주셨길래 활용을 또 했죠. 하게. 그래도 웃기다. 뭔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죠. 전기가 나간다. 뭐 네. 그러면 물 끓여서 생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듣기만 들었지 제가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어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보다는 그래도 몽골이 전기 공급도 되고 잘 되고 이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닐 때도 있다. 이런 걸 해보는구나. 그래서 되게 네.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냥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태도도 봉사단으로 되게 꼭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버티려면. 버티려면 네. 정신력도 하죠. 그쵸. 네, 중요하죠. 다 불만을 가지면은 그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좀, 네. 네. 좀 좋게 좀 낙천적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내 생애 첫 몽골 맞으셨죠? 그쵸. 네, 처음 가봤죠. 몽골 몇 점?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점수.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개인적 경험. 네. 개인적으로 그냥 진솔하게 저는 8점? 8점. 네. 뭔가 아직까지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네. 안 가본 곳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물어볼래요. 다시 가고 싶다 OX. 네.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또 이레딩 몽골 또 가서 만났던 아이들도 보고 싶고. 네. 한번 다시 또 봉사단으로요? 그럼 아이들 몽골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네. 항상 참 저는 아이들이 저는 되게 낯설 거 아니에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근데 항상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아이이기 때문에 좀 낯을 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먼저 막 말 걸어주고 또 아는 한국어를 막 말하기도 하고 또 좀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몽골어로 계속 말하면 제가 막 밑듣고 막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다가도 계속 몽골 말로 하면은 이제 자기들은 몽골 말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이상하게 통하는 느낌이랄까요? 감동인데요? 인류애가 이제 뿜뿜.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또 몽골 사람들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조그마한 애들이 이제 아동휴게실에 제가 앉아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고 이렇게 제가 감독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갈 때 돼서 갑자기 헤리테슈 하고 가요. 헤리테슈가 사랑해 오거든요. 네. 진짜 방역 넘치게 헤리테슈 하고 가요. 남자애들이 네, 막 여자애들 진짜 애교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너무 저는 아이들이랑 있어 너무 네. 좋더라고요. 아무튼 먼저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가서 또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막 표현을 막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저도 헤리테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계속 이제 개를 구역에서 뭐 이사를 오신다던가 아무튼 또 자랐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좀 게르 특유의 뭔가 뭐 좀 열심히 일해도 이곳을 뭔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다고 저는 센터장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보고 자란 부모님이 제일 많이 이제 아무래도 1차 양육 그거니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저희가 뭐 부모님들까지는 저희가 뭐 변화를 시키기에는 좀 힘들더라도 그 아이들만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이 삶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해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나아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네, 항상 보면서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인식을 그렇게 가져가지고 좋게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거기서 활동한 거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레딩 몽골 센터가 잘 역할을 해줬으면 참 네.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현지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네, 쓰고 그렇죠. 계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 희망재단도 같이 협력을 그쵸. 많이 같이 해야 하고. 하게. 네. 네. 혹시 향후 뭐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어. 있으신지? 네, 궁금해요. 저는 원래도 이제 한국에서 대외 활동도 이쪽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쌓아왔고 또 1년 또 현지 가서도 현지 갔기 때문에 더욱 이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그쪽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네. 하지 않을까. 네. 이번 1년은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바로 취업 전선으로 들어가실 생각이에요? 우선은 이제 개발이죠? 상반기 동안에는 이제 네. 뭐 취업이나 이런 나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그 이후 하반기 뭐 준비를 하면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대학교 다닐 때 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또 학교에 여러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유예를 했거든요. 또 마침 그 혜택을 이번에 본 것 같은 게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졸업 유예생도 가능해요? 네. 저희 학교는 가능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네. 그래서 다행히 기숙사에 합격해가지고 네, 좀 축하드립니다. 제 거치가 대체 어떻게 될지 몽골 좀 오기 한 12월부터 계속 고향에 있어야 될지 본가에 있어야 될지 좀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기숙사가 돼서 조금 더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네. 취업 준비를 네, 하게 되셨네요. 됐죠. 네. 봉사활동은 땡땡이다. 이런 게 뭔가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쵸. NGO 봉사단은 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눈을 뜨게 딱 해준 시작점이라고나 할까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많이 배웠어요. 특히나 저를 관리해주신 박재출 팀장님한테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고 또 그거 외에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냥 전체적인 제가 또 거기에서 처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네. 학교이다. 좋네요. 학교이다. 학교이다. 아, 오케이. 많이 배웠다. 뭐 어떤 소양을 배우셨어요? 제주 진짜 궁금해.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소양이 있어요? 어떠한 소양이 필요한가요? 되게 좀 마음가짐부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가 느껴졌어요. 그 뭔가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요. 오히려 물론 현지에서도 바빠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적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던져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양하게 눈이 뜨여 있고 그래야 이제 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이게 또 제안서도 막 써보고 사업 제안서도 써봤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넓게 보고 또 많이 관심 분야도 좀 많이 좀 넓혀가야겠다라고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